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다이아몬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지지율이 내려가면 레임덕이다. 이건 아주 좀 섣부른 진단일 수가 있는 것이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. 뭔가 좀 국면 전환이 필요하거든요. 윤, 코, 인, 부, 정.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. 네,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거 레임덕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과연 이 분석이 맞는 것인지 날카롭게 또 한 번 분석을 하겠다고 와주신 분이 있습니다. 배추도사 나오세요. 배추도사 무도사. 안녕하십니까, 배추도사입니다. 네. 아주 가벼운 몸놀림으로 와주셨습니다. 스튜디오가 좀 좁네요. 아, 좁아요? 네. 부정평가가 취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네.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레임덕의 징후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? 레임덕이라는 건 국정 전반이 불렁한 거죠.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지지율이 내려가면 레임덕이다. 레임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좀 섣부른 좀 진단일 수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적어도 핵심 지지층이죠.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다이아몬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흔들리고 있느냐. 뭔가 지지층이 좀 흔들릴 때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올 수 있다.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절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. 이렇게 된다면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80% 됩니다. 이건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안 변해요. 그러니까 40대도 조금 흔들리고 또 사무직 화이트 칼라도 흔들리고 호남도 흔들리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큼은 단단합니다. 40%대에서 끄덕 없었잖아요. 이런 역대 대통령이 없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는 많은 악재가 이제 중첩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물론 역대 대통령 다 하락합니다.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독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었는데 이게 왜 40%대라는 게 약간 상징성이 있어요. 40%대 정도하면 역대 대통령보다는 또 비교 우위에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에서의 득표가 41.08%. 그러니까 40%대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레임덕 아닌가. 이렇게 또 언론에서 쓰대기 바쁘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 그러면 사실은 30~40% 이하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핵심 지지층은 25에서 30%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. 그럼 올라갈 것인가?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이 지지층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대통령이 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. 잘하면.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번 주에도 개각설이 나오죠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좀 내가 나서야 되겠다. 내가 좀 지지층들을 회복해야 되겠다. 이런 국정 운영 태도를 보이면서 이것도 상당히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.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긍정평가도 역대 최저치, 부정평가는 최고치로 올라갔거든요. 이게 중도층 이탈이에요. 중도층 이탈.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때는 두 이념 성향층을 견인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대통령은 진보층의 견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도층까지 가져가면은 이제 지지율이 고공행진 60%대 70%가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중도층이 이탈한 겁니다. 또 지지층이 이탈이죠. 그럼 중도층도 빠지고 지지층도 빠졌다. 그렇죠. 이제 지지층의 경우에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, 다이아몬드 지지층 워낙 단단하니까. 근데 이 지지층의 경우에도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기대치에 도달을 못하면 왜 못해? 많이 기대했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이 좀 더 이 순조롭게 좀 더 효과적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지층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의미에서 느슨한 지지층의 경우에는 이탈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. 지지층이 빠진 이유는 왜 좀 더 세게 못하는 거야. 그렇죠. 좀 더 세게 밀어붙이지 해서 이제 빠진 제대로. 거고. 그럼 중도층 이탈은 왜 빠진 겁니까? 중도층은 이게 피로감이죠. 아무래도 이 검찰 관련 갈등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갈등 관계가 지속되니까. 그럼요. 또 중도층들이 많이 기대하는 건 역시 성과거든요.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또 코로나 국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중도층은 우리가 이념적으로 좀 중간이에요. 어느 쪽도 아닌.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인 지지
기반이라기보다는 뭔가 성과가 나야 되죠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민주당, 여당 지지율도 좀 같이 좀 살펴볼게요. 네. 문재인 대통령이랑 여당 지지율이 같이 떨어졌습니다. 지금 화면을 볼 텐데요.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.2%포인트 오른 33.8%, 민주당은 1.3%포인트 내린 29.3%를 기록했습니다.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. 이 결과 네.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몸이거든요. 여당도 그렇지만 대통령도 윤, 코, 인, 부, 정, 윤석열 총장 관련 그리고 코로나 또 확산되면서 계속 뭐 백신 없냐 막 이러죠. 또 하나 이제 이 인사 논란, 또 부동산 문제 계속 부동산 정책 논란 있고 또 이제 정영심 교수 관련된 재판도 좀 아쉬움이 남죠.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이탈하는데 이건 똑같이 이런 악재를 맞이한 것은 또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살짝 내려가는 현상, 대통령과 이 연동되는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. 중도층이 특히 이탈했는데 중도층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가 오히려 민주당 지지보다 높은 거예요. 의석수는 비교가 잘 안 될 정도로 여당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가 더 높은.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최근에 이 자체적으로 좀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다분히 반사 이익을 오롯이 모으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최근의 어떤 지지율 양상이고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좀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중도층보다도 우리가 샤이 보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. 네네. 결집을 못했던 보수들이 이제 그렇죠. 조금씩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이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조언을 해주셔야죠. 오늘 배추도사의 그럼요. 미션 네. 아니겠습니까? 배추도사. 자, 조언이 들어갑니다. 네. 국면 첫 전환 번째는 필요. 국면 전환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중도층이 이탈했던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한 피로감도 있겠지만 뭔가 좀 국면 전환이 필요하거든요. 대통령이 과감하게 인사혁신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 이것 자체가 효과적일 수가 알겠습니다. 있겠죠. 국면 전환. 그리고요. 네, 두 번째입니다. 국민과의 소통이요. 소통입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청년을 위하는 마음, 또 여성을 위하는 그런 대통령의 정책을 좀 파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알릴 필요가 있는데 네. 국민과의 대통령 직접 소통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. 네. 정부 부처에서도 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방송 빼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요. 네,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배추도사 배종찬 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Stay